여러분은 생활풍수라는 들어보셨나요? 흔히 액땜이라고도 하지요. 이 말은 즉 더 큰 불행이 닥치기 전에 먼저 가벼운 화로 이를 모면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풍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보편적으로 사용할 만큼 친숙한 표현입니다. 이와 같이 종교나 믿음과는 별개로 우리들 삶에 스며 있는 지혜들이 있는데요. 따라서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정확히 액땜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작은 화로서 큰 화를 막는 것이 아니라 작은 복으로서 큰 복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해에 들어오는 운을 극대화시키는 새해 청소법과 새해에 대복을 들어오게끔 하는 방법 5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이는 각종 풍수지리 전문가들의 견해와 전문적인 서적만을 요약하여 들려드리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먼저 새해의 운을 극대화시키는 청소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새해 첫날에는 청소를 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바로 이튿날부터는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하고 불결한 기운을 지우는 청소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새해가 지나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집중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가족 수에 비해 집이 지나치게 크거나 빈방이 많으면 집에 음기가 돌아서 좋지 않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또한 불필요한 물건에는 음기가 있어서 헤어진 연인의 사진이나 오래된 편지 쓰지 않고 쌓아둔 식기 등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필요 이상의 물건 혹은 사용되지 않는 물건을 곁에 두고 있으면 운이 가로막힌다는 것입니다. 집을 항상 깨끗이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운을 불러들이는 풍수청소법이 새해에는 더욱 중요하다고 합니다. 청소만 잘해도 운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찌든 때를 닦아내면 운의 흐름이 좋아진다고 하니 풍수에서는 공간을 깨끗이 하면 그 장소의 기운이 깨끗이 청소한 사람에게로 흘러간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름다워지고 싶다거나 연애 운이 좋기를 바란다면 욕조나 세면대, 변기같이 물이 고이기 쉬운 곳을 청소하면 된다고 합니다. 현관에는 움직이는 물건을 두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유모차나 자전거, 쇼핑카트 등 바퀴가 달린 것에 주의하라고 합니다. 그런 물건들을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없다면 천으로 된 커버를 씌워 바퀴 부분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바닥을 물 청소하는 것은 효과가 크다고 하는데 입구인 현관 바닥을 물 청소하거나 젖은 걸레로 깨끗이 닦아내면 기온을 상승시키는데 아주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현관 매트는 자주 세탁해야 한다고 합니다.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여러 가지 좋고 나쁜 운이 함께 들어오는데 현관 매트는 나쁜 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필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잡다한 기로 더러워지기 쉬운 물건이니 자주 세탁해야 하는 것이지 미용으로 직결되는 욕실은 지저분하면 피부 상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물의 기는 애정운이 연애, 온, 대인관계 같은 기운을 가질 뿐 아니라 여성의 피부나 머리카락을 나타낸다고 하니 물때가 끼면 피부나 머리카락 상태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거실은 운기를 보충하는 장소입니다. 소파에 쌓인 먼지는 운을 떨어뜨립니다. 거실은 흙의 기운을 갖는 장소입니다. 흙의 기운은 집안이나 나의 토대의 안정, 그리고 가정은 건강은 저축, 운을 다스립니다. 집안이나 토대를 나타내는 것은 여러 가지 기운을 흡수하는데 무척 중요한 곳이니 깨끗하게 청소하여 기운을 잘 흡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바닥은 구석구석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흙의 기운은 사방 내 구석에 쌓이는 성질을 갖고 있으니 거실 코너는 깨끗하게 청소해야 합니다. 바닥이 나무일 경우 왁스를 2번 정도 칠해 닦으면 양기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거실 청소 포인트는 소파의 청 커버를 자주 세탁하는 것입니다. 거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자와 소파입니다. 편안해서 좋은 기운을 흡수할 수 있도록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청 커버일 경우에는 자주 세탁합니다. TV 주변의 먼지를 제거합니다.
거실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TV입니다. TV 주변에 먼지가 쌓여 있거나 화면이 얼룩져 있으면 나쁜 기를 끌어들이니 깨끗이 제거하세요. 숯을 담은 바구니를 TV 뒤쪽에 놓아두면 공기를 정화시켜 줍니다. 가전제품 코드는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가전제품 코드가 얼룩이 져서 지저분하면 인간관계가 복잡해지기 쉬우니 깨끗이 잘 닦아두세요. 조명기구도 청소하셔야 합니다. 방 안의 조명이 햇빛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에 조명이 더러워지면 양의 기를 흡수하지 못합니다. 청물의 기는 피부나 머리카락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작용을 하고 운을 끌어들여 애정체질로 바꿔준다고 합니다. 금전운을 원한다면 금전운을 다스리는 부엌을 가정운을 원하면 거실을 청소해서 운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청소하면 기운이 더욱 상승한다고 합니다. 단 모처럼 청소하면서 억지로 하면 별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청소해야 즐거움을 나타내는 기운이 공간을 기억해서 생활이 풍요로워지고 즐거운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청소를 통해 나와 내 가족의 운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즐겁게 청소해 보시길 바랍니다. 풍수 청소 포인트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화학세제는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나쁜 의미의 불의 기를 갖는 화학세제는 나쁜 기가 공기로 퍼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능하다면 천연세제를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소할 때는 전구 커버 순서로 하고 스탠드식일 경우에는 다리부터 닦아주세요. 깨끗한 부엌은 금전운을 부릅니다. 부엌은 금전운을 다스리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지저분한 부엌에서는 금전운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전자레인지나 가스처럼 불에 관한 장소가 더러우면 나쁜 기운에 불이 생겨 금전운을 관장하는 쇠의 기운을 불태웁니다. 따라서 눌러붙은 음식물 자국은 방치하지 말고 그때그때 청소합니다. 환기를 시키는 창문이나 환풍기 등은 돈과 인연이 깊은 물건입니다. 기름때가 찢은 채 내버려 두면 금전운을 소멸시키기 쉬우니 자주 청소하여 금전운을 끌어올립니다. 싱크대 또한 물때가 끼어 돌아오면 돈의 순환을 악화시키는 깨끗이 제거하여 늘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주의합니다. 부엌 청소 포인트는 전자레지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는 것입니다. 전자레인지는 불에 강한데 화학세제보다 얕아 유나 오렌지 같은 자연 소재의 세제가 좋습니다. 냄비나 가스대를 반짝반짝하게 유지합니다. 냄비나 가스대에 음식물이 눌러붙으면 나쁜 불의 기가 생기는 원인입니다. 금전운이 줄어들지 않도록 늘 빛이 나도록 닦아둡니다. 싱크대가 더러우면 충동 구매의 원인이 됩니다. 싱크대에 물때가 끼어 있으면 마음이 초조해져 충동 구매를 하는 원인이 됩니다. 한번 사용한 식기는 바로 씻고 수세미도 자주 바꿔줍니다. 물 청소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 공간에 배어있는 나쁜 기를 깨끗이 없애려면 물 청소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모래 소금을 조금 풀어두면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깨끗이 청소한 후 향, 아로마, 오일 등을 이용해서 공간에 좋은 향이 배도록 하면 그 향이 갖는 운이 공간으로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귀를 움직이고 정화시켜주는 그린 계열이나 감귤류 계열의 향이 좋다고 합니다. 귀의 입구인 현관은 집 안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라고 합니다. 먼저 문을 닫는 청소부터 시작하고 하얀 걸레로 집 안쪽 부분부터 닦은 다음 바깥쪽 문을 닦으라고 합니다. 여러 사람의 손길이 닿는 손잡이도 잊지 말고 잘 닦아야 합니다. 바닥을 물 청소하면 집 안으로 들어온 좋은 기가 더욱 늘어나 아군을 사라지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루 바닥이라면 막대 걸레질도 병용하세요. 창은 밖에서 안으로 닦아 나가세요. 밝은 쪽을 향해 닦으면 양의 기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벽은 위에서 아래로 닦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어떠신가요?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이 계신가요?
누구나 새해에는 좋은 일, 기쁜 일이 많이 생겼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한 마음입니다. 매년 찾아오는 신년이지만 작년에 희로애락 묵은 때와 감정을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새해에 꼭 해야 하는 것 5가지와 새해 운을 극대화시키는 청소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조상의 지혜는 언제나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단순히 미신이나 아집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왠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물 흐르듯 유지시키는 방법일 뿐입니다. 오늘 다뤄드린 내용 실천하시어 구독자분 모두에게 찬란한 새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돈된 침실은 기가 행운을 부릅니다. 시간이 없는 사람은 베개 주변부터 정리하세요. 사람은 자고 있는 동안 기운을 흡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침실은 기운을 쌓는데 가장 중요한 공간입니다. 침실이 어수선하면 침실의 기운이 그대로 몸으로 흡수되지 않아 운이 나빠짐으로 바쁘더라도 적어도 베개 주변이라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는 동안 귀가 머리 쪽으로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창이나 커튼도 기운을 높이는 중요한 아이템입니다. 창은 그곳에 사는 사람의 아름다움이나 사회적 지위, 지성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창가에 물건이 어수선하게 쌓여 있거나 먼지가 뿌옇게 쌓여 있으면 아름다움이나 사회적 지위 지성에 금이 갈 뿐 아니라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커튼은 좋은 기를 머물게 하고 나쁜 기를 토해내는 필터 같은 역할을 하니 계절마다 커튼을 깨끗이 세탁해 주세요. 얼룩진 바닥은 닦아서 기운을 충전하세요. 벽은 그 공간에 감도는 기운을 흡수합니다. 벽이 더러우면 운이 좋아지지 않으니 깨끗이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나의 운을 재정비하고 싶은 사람은 꼭 시도해 보세요. 연애운이나 인연에 관한 기운을 원하면 핑크나 초록 계열의 걸레를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침실 청소 포인트는 청소기를 소음으로 기를 어지럽히지 않도록 가능한 한 조용히 청소하는 것입니다. 특히 욕실 타일이나 벽에 생기기 쉬운 곰팡이는 피부 트러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자주 환기를 시키거나 청소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목욕 후에는 반드시 욕조에 남은 물을 빼고 깨끗이 청소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세면대의 거울은 위에서 아래로 닦아야 한다고 하네요. 물때가 끼지 않게 세면대를 청소하는 것은 나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깨끗한 거울로 나를 보면 젊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욕실에 장난감은 하나만 둡니다. 욕실에서 갖고 놀만한 물건은 하나만 놔두면 금전운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샤프한 모양보다는 물오리 모양의 둥근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새해에 꼭 해야 할 일들에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소비를 하지 마세요. 기분이 좋은 날이다 보니 많은 물건을 사거나 값비싼 음식을 드시려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는 좋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다른 사람에게 금전을 빌려주거나 지출하는 행위는 정말로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날은 절대 돈을 빌려주거나 과도한 지출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부유해지기 위해서는 번듯이 절약을 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절약 근검하게 살면 누구든 가난하지 않을 거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새해 첫날에는 이 교훈을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이날에는 돈이 새어나가는 그 어떠한 행위도 반드시 자제해야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가능한 한 자신의 재력에 최소한의 선에서만 지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날이 바로 새로운 해의 재물복이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게 된다면 그 해의 재물복은 빈약해지기 마련이겠지요. 돈을 낭비하는 행동을 자제하고 절약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1월 1일에는 가능한 지출을 최소화하고 신중하게 재물 관리를 하는 것이 한 해를 위해 중요합니다. 이렇게 신중하게 돈을 다룬다면 올해의 재물운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
아침에 대문을 활짝 열고 딱 5분 정도만 환기를 하세요. 1월 1일에 가장 먼저 일어나셨다면 현관문을 5분만이라도 열어 환기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은 대문을 열어두시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한 해의 기운을 불러들이기 위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과거부터 이러한 행동이 신년의 모든 운을 좌우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한 해의 기운을 온몸으로 받는 것만큼 새해에 중요한 일이 또 있을까요? 간단한 행동으로 신년의 기운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한번 실천해 보세요. 크나큰 번영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세 번째, 이날은 꼭 서로에게 꼭 좋은 덕담을 전하세요. 이날은 서로에게 덕담을 건네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덕담은 상대에게 복을 주는 행동이자 우리 스스로를 복되게 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말이나 소리에는 일정한 기운이 있다는 언행관념에서 비롯된 이야기입니다. 잘 만들어진 이름이 그 사람의 일생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말처럼 말하는 것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일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에는 꼭 상대방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길 기원하는 덕담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말들로 우리 삶이 변화하고 그 운과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서양에서는 이를 암시 효과라고도 표현합니다.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할 때 행하는 말들이 특히 결과를 달성하는 데 효과를 발생한다고 합니다. 예컨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나 새로운 시작을 하는 어떤 곳에서도 번영과 발전을 기원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해에 하는 덕담은 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항상 행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라는 말이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말이 최고의 좋은 말 중에 하나이지 이날은 새로운 해를 좋은 기운으로 시작하는 좋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가볍게 보일 수도 있어도 이러한 좋은 말이 여러분과 주변 사람들에게 큰 행운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을 확신합니다. 새해에 해야 하는 것. 네 번째, 새해 첫날에는 꼭 아침을 드시기 바랍니다. 이날은 간단하게라도 아침을 드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사항은 죽 같은 음식은 피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새해에 죽을 먹으면 그 해 동안 운세가 안 좋다고 하여 이날만큼은 밥을 드셨습니다. 물론 현대사회에는 죽 대신 빵을 드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죽을 루틴으로 섭취하는 사람은 많지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이날만큼은 죽을 피하고 밥을 드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야 1년 동안 집안에 먹을 복이 마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이 말은 돈 고생을 하지 않는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평소에도 아침 먹는 습관은 중요하다는 말이 많습니다. 이날만큼은 개운한 기분으로 가족과 친구와 혹은 혼자서라도 조찬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요? 새해에 해야 하는 것. 다섯 번째, 청소기 돌리지 않기. 세전통적으로 1월 1일에는 빗자루질과 걸레질은 피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는 집안의 복을 쓸어내고 쫓아낸다는 믿음 때문이죠. 하지만 현대에는 청소기가 있어 빗자루질이나 걸레질을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겠지만 이 특별한 날에는 청소기를 돌리지 않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 12월 31일 이전에 미리 모든 청소를 끝내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방은 설거지나 식탁을 닦는 정도를 제외하고는 청소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날 집안에 들어올 신년의 복들을 빗자루로 쓸어버리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죠. 특히 빗자루로 쓸어버리는 복은 재물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재물 관련 문제를 상쇄시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새해 이전에 청소를 마무리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입니다.